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은 감정학교 우울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기 위해서 또 교리 분석의 개념 몇 가지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금지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금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나 혹은 양육자 혹은 영향력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하지 마, 뭘 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상태를 금지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금지령은 부정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타자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금지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감정학교가 끝나면 이제 관계심리학교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관계심리학교를 할 때 금지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금지령은 사실상 매우 중요한 그런 교리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울증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좀 다루도록 할게요. 금지령은 하지 마라고 하는 명령으로 뭔가를 못하도록 구조화해 놓은 그 양육자에 의한 명령이라고 본다면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라이브는 뭔가를 하게 하는 힘이에요. 뭔가를 해라고 하는 게 드라이브죠. 공부해, 성공해, 높은 사람이 돼야 돼, 부자가 돼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게 드라이브입니다. 또 여기에 비슷한 개념으로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돼예요. 이거는 드라이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금지령하고도 좀 다른 겁니다. 허용의 개념은 드라이브와 같이 강력하지 않아요. 해도 돼의 의미예요.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잘 융합이 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경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걸 인생각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경로를 부모가 만들어준 드라이브, 허용, 금지 명령들을 통해서 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는 그걸 하고 싶지만 그걸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인생의 어떤 각본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왜 그게 형성이 됐는지를 탐색해보면 부모에 의한 혹은 양육자나 영향력이 있는 주변 인물들에 의한 금지령과 드라이브나 허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울증을 설명하는데 왜 드라이브나 허용, 금지명령, 인생각본과 같은 개념들을 설명하냐면요. 우울을 우리에게 발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이런 인생각본의 실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하고 살아갈 때는, 양육자하고 살아갈 때는 통했던 금지령이에요. 그리고 통했던 허용이고 통했던 드라이브죠. 나는 그 드라이브, 그 허용, 그 금지령에 의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인생각본을 들고 이러한 부모, 양육자로부터 부여받은 허용과 금지령과 드라이브를 들고 세상 속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게 계속 좌절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떠난 타자와의 교류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이 드라이브나 금지령이나 허용은 나는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엔 들어와 있어요. 나는 부모가 금지했던 금지령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나는 나도 모르게 그 금지령이 내 삶 속에 이미 들어오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간 동안 이미 체득이 돼 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도 그러한 삶의 형태는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건 내가 싫어한다고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그게 편해요.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가정에서의 역동이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화를 내야 뭔가를 이루어 왔어요. 그러면 내가 화를 내는 그 습관, 이건 허용에 의한 거겠죠. 화가 허용에 의해서 나는 화를 내어 왔어요. 다른 건 다 금지된 거예요. 화내는 거 외에 다른 건 다 금지됩니다. 게임도 못해요. 심지어는 학교 친구들하고도 놀지도 못해요. 다른 건 다 금지하고 유일하게 하나 허용되는 게 이제 분노인 거예요. 그거는 부모도 못 막는 거죠. 그래서 막 나는 화를 내는 것이 내 부모와의 교류의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근데 내가 이제 사회로 나왔는데 다른 타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다 금지됐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가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타자와의 교류에서 실패하죠. 내 인생 각본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삶의 형태는 다른 타자와의 교류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럴 때 이게 반복되면, 세상 속에서 계속 나의 인생 각본이 실패되는 게 반복되면 우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 각본이 실패를 해도 새로운 인생 각본을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구축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는데 계속 그 인생 각본으로 또 살아가죠. 그래서 같은 인생 각본의 실패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극복해서 우울을 극복해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극복 못하고 자기 인생 각본에 갇혀서 부모로부터, 양육자로부터 받았던 허용과 금지령과 드라이브 안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타자와의 교류에서 실패하면서 어떤 스트로크도 맛볼 수 없고, 부모와의 교류 속에서는 존재 부정이 아니었는데 사회로 나가면서 존재 부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인생 각본이 실패하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우울로 갈 수 있어요. 양육자로부터 존재 부정의 금지령이나 스트로크의 부정, 디스카운트는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로부터 갖고 있었던 금지령과 드라이브와 허용에 의한 인생 각본이 다른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는 불가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도 우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내 인생 각본이 실패했을 때 그런 상황들을 수용하느냐 좌절하느냐에 대한 어떤 유연성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 유연성을 구성해낼 수 있는 힘은 또 그 사람마다 다른 거죠.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양육자와의 그런 함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생 각본 속에 다른 것들은 다 좌절되지만 그런 유연성은 살아남은 사람일 수도 있죠. 어떤 형태로든지 인생 각본이 실패한다고 다 우울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혹은 이런 인생 각본의 실패로 인해서 감정의 에너지의 방향이 실패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 각본이 실패하면서 내 감정을 발산해낼 수 있는, 내 감정을 역동시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전혀 발현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도 우리는 우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감정의 에너지도 인생 각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의 인생 각본, 그 드라이브나 허용이나 금지령을 탐색하고 내가 왜 선택의 길목에서 이것들을 선택해 왔는지, 내가 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형태로 관계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내 삶의 드라이브, 나를 살아가게 했던 나의 삶을 이끌어내는 어떤 힘,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 의식적인 강박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금지시켰던 금지령들,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살지만 나는 못하게끔, 나는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됐던 그런 금지령들, 그런 것들은 성격으로 이미 형성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막혔을 때 어떤 구멍, 나에게 나타난 구멍, 허용됐던 어떤 형태들이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형태로만 안내하는 그런 허용,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이러한 드라이브와 금지령과 허용들을 탐색하면서 내 인생 각본이 어떻게 구축됐는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것들이 탐색이 되면 나에게 우울이라는 정동이 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탐색이 돼야 그 다음에 치료의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세 번째, 우울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까지가 아마 그 우울에 대한 원인 분석이 세 단계인데, 지난번에 한번 스트로크의 부재를 다뤘었고요. 디스카운팅과 스트로크의 부재. 오늘 우리가 인생 각본의 실패를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우울증의 원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